장례 끝나면 내 친정빚부터 갚아. 너희 집이 망한 건 내 아버지 실력 탓이야. 세상은 약한 사람부터 죽어. 정말 그게 진심이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이 우리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걸요. 유진아, 아빠가 이걸 남기는 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당할까 봐서다. 아빠는 누군가에게 무너지고 있다. 아버지 누구한테요? 누가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USB 안엔 아버지가 남긴 100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던 거예요. 어머님, 제가 가난해서 만만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짓밟은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억울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비가 조용히 장례식장 천막 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라고 하기엔 기온이 낮았고 사람들은 검은 우산을 든 채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죠. 그 가운데 서유진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만이 가득했어요. 울음을 터뜨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멍하니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현실의 장례식장은 너무도 적막했습니다. 그날 유진은 마지막으로 깨달았어요. 어떤 슬픔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깊다는 걸요.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위로를 전하고 돌아갔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이 유진 씨의 마음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원래 문제 많았다던데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그 말들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슬픔에 잠긴 유진에게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차갑고 무게 있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최미라 씨, 유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음사나리만큼 담담한 표정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유진아.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 아버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끝은 허무합니다. 말투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말의 끝은 서늘했고 어딘가 비꼬는 듯한 냉기가 묻어 있었어요. 유진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방금 들은 말이 너무도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도윤이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최미라는 팔을 뿌리치듯 털어냈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하는 거야. 사실을. 그녀의 시선이 영정을 스친 뒤 유진에게 꽂혔습니다. 근데 유진아, 내 몸은 좀 괜찮은 거니? 이제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야? 그 말은 영혼 깊숙한 곳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유진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마저 아이를 말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보다 그저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자리에서조차 그녀는 한 사람의 며느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죠. 장례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떠나자 유진은 조용히 유품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장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비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고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환하게 불을 켜도 집안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소파는 그대로였고 그 빈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유품 상자를 열어보니 손때 묻은 공책, 오래된 열쇠고리,
편지 봉투 몇 개, 그리고 사용감이 있는 작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다. 누군가 회사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유진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2번, 3번 짓눌렀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죠. 그리고 그때는 항상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유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슬픔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제야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죠. 불이 꺼진 집안에서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유진은 친정집 앞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에는 아직 습기가 가득했고 현관 앞 화분들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썰렁한 마당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정문을 열자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집의 공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약한 먼지 냄새, 익숙한 나무 가구의 향,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볼펜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유진의 가슴을 동시에 울렸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자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떠난 뒤가 더 선명해지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 봉투 몇 개, 그리고 장인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씨름했을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흩어진 모습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무언가처럼 보였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까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천천히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약 파기 통보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투자 철회 요청서, 위기 대응 메모. 연달아 쏟아지는 서류들 속에는 아버지가 홀로 견뎠을 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넘기면서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걸 듣지 못했으므려. 서류를 정리하던 유진의 손끝에 조금 더 두툼한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로 김아린 씨에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린 씨? 오랫동안 듣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기 때마다 의논하던 회계사, 가끔 전화로 작업을 부탁하는 걸 유진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린 씨 저예요. 서유진입니다. 순간 전화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유진은 울 뻔한 눈을 억지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하린 씨에게 준다고 적힌 봉투를 찾았어요. 하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댁으로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봉투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기마린 그녀는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 그대로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 씨 힘들었죠. 그 말은 유진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몰렸는지 아직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리는 봉투를 받아 열어본 뒤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사장님은 억울하셨습니다. 도입부부터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래 명세서, 투자 철회 기록, 그리고 악성 소문 발생 시기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문들 모두 같은 시점에 시작됐어요. 세무조사도 투자 철회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퍼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유진의 문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소문들의 출처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유진은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어디서요? 하리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가 천천히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쪽입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 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털썩? 작은 종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쪽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철수합니다. 유진의 머릿속에 장례식장에서의 시어머니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도 참 문제였지. 끝은 허무하네. 그때는 그냥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말이 의미를 달리하고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소문이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미세한 진동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 저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몰렸는지 알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그 말에 하리는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 할게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끈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앞으로 유진이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초라하지만 든든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가 몰랐던 진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결국 그녀의 삶 전부를 바꾸게 되겠죠. 시댁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가 열린 날, 집안은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애도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유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유진은 빈 그릇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만 반복했습니다. 입맛은 전혀 돌지 않았고 식탁 위 따뜻한 음식조차 지금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조용해지는 법이지요. 유진은 오늘 많은 말을 잃고 침묵 속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식탁 끝에서 미라가 컵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미라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도 치렀으니 이제 내 건강부터 잘 챙겨야 한다. 얼굴이 영 말라 보이더라. 유진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고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식탁을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수 있는 거냐? 식탁 위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작은 당황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말을 막기에는 너무 익숙하게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아직 의사와 상의 중입니다. 그러자 미라는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을 섞었습니다. 의사도 별건 없지. 내 쪽이 약한 거겠지. 우리 집안에는 애가 잘 들어서는 편인데 내가 문제니까 이런 거 아니겠니? 그 말 한마디가 유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이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예의 없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진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후 큰아주머니가 음식을 옮기며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유진 친정 쪽은 원래 말이 많지 않았나? 회사도 예전부터 소문이 많았잖아. 또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도 그런 소리가 있던데. 유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문서에서 본 소문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도 흘러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소름 돋았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고들 하더라.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의도하지 않은 단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이 할인이 말했던 내용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에 심장이 조용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작은 조각으로 흘러들어오는 법이지요.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퍼즐한 조각이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진아,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로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 친정도 그렇게 망했고 혹시라도 우리 집에 피해가 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 망했고라는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까지의 고통이 다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바라보다 눈을 피했습니다. 늘 그랬듯 미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유진에게 깊은 실망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들이 마치 몸에 붙은 먼지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유진은 천천히 아버지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펼쳤던 서류와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머릿속에서는 천천히 연결되는 그림들이 생겨났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소문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슬픔 뒤에서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예전처럼 억울함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알고 싶은 마음,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딘가 작게 움틀 준비를 하고 있는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유진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머지않아 유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시작점이 될 예정이었죠. 유진은 아버지 USB를 품에 안은 채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고 그 흔적들 사이에서 하나의 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기 전부터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유진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씩 따여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묘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의 모서리 한쪽에서 어떤 의지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로받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알아내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유진은 전날 들었던 시댁의 말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들었지. 내 친정도 그렇게 망했지 않니? 흔하게 던진 말 같지만 유진의 마음엔 작은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멈춘 곳은 할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차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아요?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유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리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은 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꼼꼼하게 정돈된 구조에서 할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할인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유진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유진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일 더 알고 싶어서요. 할인은 의자를 권했고 유진은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진은 시댁에서 들었던 이야기, 투자자 모임에서 소문이 돌았다는 말, 미라가 그 와중에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은 유진이 말하는 동안 표정 없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가락을 천천히 두드리는 작은 움직임이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유진이 말을 끝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저도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모임이에요. 미라가 그쪽에서 꽤 목소리를 내는 걸 알고 있고요. 유진은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이미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마음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회사 하나쯤은 금방 흔들 수 있어요. 특히 회계나 세무 관련된 소문이라면 더욱 그렇죠. 할인이 말하는 동안 유진의 귀에는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들이 또렷하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유진의 손끝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회사도 그 소문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리는 잠시 고민하듯 눈을 내리깔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이든 실수든 그 모임에서 시작된 말들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전해진 건 사실이에요. 유진의 속이 서서히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조립된 소문이 아버지를 절벽 끝으로 밀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몇 장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날짜에 회사 관련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날짜에 투자자 철회가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세무서에서 조사 통보가 내려왔죠. 유진은 한 장 한 장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짜들이 줄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문 투자 철회 세무조사 거래 중단 회사 붕괴. 그 그림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버티려 노력했을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유진의 손이 자신의 무릎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혼자 싸우고 있었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참지 못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잠깐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깊게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아마 유진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겠죠.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운 감정의 무게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미라가 그 소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소문을 퍼뜨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들었다는 말은 진짜로 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자기 쪽에서 흘러나간 소리를 나중에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죠. 유진의 등줄기를 서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둘 연결되던 퍼즐이 이제 거의 완성형의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했던 이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들, 미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잘 알고 있던 상황들, 그리고 시댁에서의 태도. 유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라가 정말 저희 집을 흔들었을까요? 그 말은 확신도 단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슬픔의 그림자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하리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당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기록이에요. 정식 명단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어렵게 받은 비공식 자료예요. 유진은 명단을 보며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름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최미라. 유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아직 없었지만 유진이 의심했던 작은 씨앗은 이 순간 커다란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할인, 아버지에 대한 일, 우리 같이 확인해봐요. 제가 이제 정말 알고 싶어요. 하리는 유진의 눈빛을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울게요. 사장님이 겪은 일을 그대로 묻어두진 않을 거예요. 하린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고 그 가방은 전날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흘러가듯
유진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들은 슬픔, 미움, 죄책감, 그리고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유진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 붕괴가 단순한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유진은 그날 밤 자신에게 아주 작은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낼게요. 약속드려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운 속삭임이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의 길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진의 마음은 더 깨어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흔들리기 시작한 감정들이 조용하게 뒤엉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USB, 할인이 보여준 명단, 시댁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비수 같은 말들, 모든 조각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진에게 두려움보다 더 큰 결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이 오히려 유진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작은 수첩을 꺼내 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흐름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문 발생 시기, 투자자 철회, 세무 통보, 거래 중단, 자금난 발생, 장인의 선택. 유진은 한 줄을 적을 때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반드시 사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할인과 약속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공기는 무겁고 선선했지만 유진의 내면은 이전보다 차분해졌습니다. 할인의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향과 잉크 냄새가 조용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밤 정리된 것 같은 서류들이 니틀리 놓여 있었고 할인은 이미 그중 일부를 펼쳐놓고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제 이후로 가능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어요. 회사 관련 메시지와 소문 발생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처음에는 잘 읽히지 않았지만 눈을 몇 번 깜빡이자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파란 펜으로 체크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날짜에 특정 투자자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철수했어요.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누군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말한 흔적이 있죠.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할인은 쉽게 답하지 못하고 서류를 한번 접었다 펼쳤습니다. 확실하다고 말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패턴이 너무 뚜렷해요. 미라가 자주 참석하던 모임에서 유독 그 시기에 회사 관련 얘기가 오갔다는 게 계속 잡혀요. 유진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2번 뛴 뒤 작은 떨림이 온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받은 세무조사 통보도 그 소문들 때문이었을까요? 할인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높은 확률이에요. 세무조사라는 게 보통 아무 때나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소문들이 겹치고 투자자들이 빠지고 회사 유동성이 흔들리면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죠. 유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손끝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혼자 버티고 있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은 기침처럼 꺼졌지만 하리는 그 속에서 깊은 절망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오는 결심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때의 기록과 흔적들을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복원하는 거죠.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하리는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신 기록 요청서, 협력사 명단,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거래처 담당자들 중 사장님이 직접 통화했던 사람들 목록이에요. 여기에 연락해서 그 당시 들은 소문이나 이상했던 점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유진은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고 볼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 아버지 좋아하던 분들이에요. 회사 이야기 조금만 들려도 밤새 도와줄 준비하던 분들이었죠. 하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유진은 한참 동안 그 명단을 바라보다 마침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부터 연락해 볼게요. 그 말은 단호했으며 더는 유진이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할인과 자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거래처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냐? 아버지 일 들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니? 그 작은 위로가 유진의 귀에 오래 울렸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돌았을 때 어떤 소문을 들으셨어요? 상대방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말하기 쉽진 않지만 그때 어떤 모임에서 사장님 회사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었어. 세무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도 있었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 하지만 그 모임에 도윤 어머니 있잖니. 그분이 늘 같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유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고 나뭇잎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소리는 한 사람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미라. 이름이 머릿속에 박힌 것처럼 계속해서 힘을 실어 반복되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 흐린 하늘 속에서도 빛이 어디선가 희미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할인과 함께 정리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방 안의 공기가 차분했고 집 안 구석구석에서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그 기억 하나하나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유진아, 내 삶을 빼앗기지 마라. 그 목소리는 유진을 더 이상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다시 꺼내 오늘 들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소문이 퍼졌던 시기,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철수, 세무조사, 그리고 미라가 참여했던 모임. 모든 것이 한 줄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끝으로 그 연결된 흐름을 따라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결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시작할게요. 유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결의가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있던 건 복수의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정의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지나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 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밤이었고 유진의 새로운 여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며칠간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거래처, 투자자, 당시 아버지와 연락했던 사람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하며 하나하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유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진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파일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시기와 그러는 동안 시댁 쪽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정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유진은 조용히 앉아 그 이름을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손끝을 단단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미라가 운영하는 회사의 중요한 주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오전부터 불안해 보였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고 유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꼭 와야 해? 도윤은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야 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유진은 그 감정을 더 이상 대신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주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은 넓고 정제된 공간이었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대표단과 임원들, 주요 투자자들이 자리했고 건조한 합의문과 숫자들이 적힌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미라는 놀란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너무 오래 눌려왔던 마음이 이제는 어떤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와야 했어요, 어머니. 미라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생각으로 다니는 거니? 너희 아버지 일 때문에 예민한 건 알지만 여긴 장난칠 곳이 아니야. 유진은 작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뒷면에는 유진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정리한 아버지 회사 붕괴의 전체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유진은 서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원인이요.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도윤은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파일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둘러싼 소문들이 퍼졌던 시기, 그 소문을 언급했던 사람들의 목록, 투자 철회가 동시에 일어났던 기록들. 이 모든 게 이 회사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말은 조용했지만 안쪽에 단단한 결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헛소리 그만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여기서. 유진은 손에 든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 그 소문이 처음 퍼졌던 모임의 비공식 명단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있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컵을 잡은 손이 멈추고 종이를 넘기던 사람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미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참석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유진은 준비해온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당시 거래처 직원 중 한 분이 직접 들었던 말을 전해주셨어요. 사장 회사는 위험할 것 같다는 말이 어머니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져 갔습니다. 유진의 손끝이 떨리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 회사 세무조사 요청과 어머니 회사가 진행한 내부 보고서의 날짜가 같은 시점에 나온 기록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 우연이다. 이런 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유진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영상. 회의실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너에게 걱정시키기 싫다. 너는 절대 잘못이 아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를 가르게 할 만큼 강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고 몇몇 사람들은 익숙지 않은 침묵 속에서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온 소문들이 그 싸움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가해자라고 몰아가는 거니? 내 아버지는 원래 약했어. 사업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야. 그 말은 유진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뼈조차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약한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미라에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이런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경영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미라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하지만 이미 흐름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습니다. 회의는 급히 중단되었고 주주단은 최미라의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바라보는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유진은 길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말은 유진 스스로에게 건네는 선언 같았습니다. 미라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듯 나가는 동안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듯한 감각이 들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따뜻하거나 편안해진 건 아니었지만 유진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말은 언제보다 단단한 진심으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최미라의 직무정지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허무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묶여있던 매듭을 풀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유진은 어렴풋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유진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 사이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는 안도감, 도윤과의 관계에 대한 지친 감정,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길에 대한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유진은 창밖의 햇살을 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 오래 머물면 빛이 조금만 비쳐도 눈이 시리듯 유진의 내면에서도 조금씩 밝아지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느덧 한 달 후 유진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사무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수첩, 커다란 관엽식물, 유진이 대학생일 때 아버지가 붙여놓은 엽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유진은 서류함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적어둔 메모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유진이 저녁 좋아하는 거 사가야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단단한 글씨체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그 메모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게요.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 안에 갇혀있던 울음을 조용히 풀어내는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코인의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현재 가치는 이미 10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 값어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USB는 아버지의 손길, 사랑, 마지막 남은 믿음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웃으며 USB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USB 불빛이 작게 깜빡이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집 앞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본 도윤은 지쳐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유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작은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 내가 겪은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유진은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건 지금에서야 느껴져요. 도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누군가를 지켜줘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같이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그 후회가 이제 유진의 삶을 잡아끌 수는 없었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도윤의 말은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미련이 남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별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유진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윤나무 컨설팅. 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 자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가져온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고 책상 위의 식물들은 어느새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유진의 첫 번째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 분위기 좋아요. 여기서라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린이 말했다.
유진은 할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봐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방향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누구의 삶도 억울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돕는 책임 있는 성장을 향한 마음이었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유진 곁에 남아있는 건 자신을 다시 세운 힘과 믿음. 유진은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손끝을 얹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예전과 똑같았고 그 미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 묵혀있던 무거움이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더는 울음도 분노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진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부드럽게 스며든 바람이 방 안의 잔잔한 공기를 흔들었고 마치 오래전 아버지 손길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유진은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아버지가 남긴 USB에는 돈뿐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기도했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볼게요. 그리고 유진은 문을 나섰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천천히 뒤로 두고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가슴 깊이 아는 유진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날이 조용히 유진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